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말로 특검에 목을 칠 것인가? 이것이 이번 주 시작되는 시점에서 나오는 가장 큰 질문입니다. 바로 지난 주말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연속된 트윗이 그의 아주 녹이 등등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파이어를 놓고 앤드루 맥케이브 FBI 국장을 또 잇따라서 파이어를 하고 그의 보좌관 강여진에 대한 쉐이크업을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팀 중에서는 다음번 희생자가 누가 될 것인가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 동안 트윗을 통해서 두 번이나 특검 말러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면서 그의 러시아 수사는 시작부터 하지 말았어야 했다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것이 바로 공화당 중진 의원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린지 그램 상원의원은 만일 그가 특검을 파면한다면 그것은 그의 대통령직의 종말의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엄중한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러시아 수사와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의 표현 내용은 어떤 것이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경고 또는 반론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수사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것은 날조다, 마녀 사냥이다, 위치헌트다 라고 공격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측근들의 충고대로 특검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은 삼가를 해왔었습니다. 자칫하면 이것이 헌정 위기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 된다, 그런 충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말 동안 그의 트윗은 말러 특검을 확실하게 겨냥을 해서 아주 강한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그의 트윗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지난 금요일 밤 트윗, 앤드루 맥케이브 FBI 부국장의 파이어에 대해서 이것은 민주주의를 위한 great day다, 또 FBI를 위해서도 great day다, 이렇게 트윗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아침에는 트럼프의 변호사가 특검의 러시아 수사는 지금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트윗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밤 트럼프의 트윗인데, 말러 특검의 수사는 처음부터 시작되지 말았어야 했다, 야합과 범죄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트윗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의 수사는 사기성 동기에서 시작된 것이다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아침에 다시 트윗을 했는데, 앤드루 맥케이브가 갖고 있다는 메모, 이것은 가짜 메모일 것이다 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경건한 척하는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이 갖고 있던 메모와 거의 같은 것일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밤에 다시 트럼프의 트윗이 있었는데, 특검팀 안에 왜 13명이나 되는 민주당이 섞여 있느냐, 그리고 부정직한 힐러리 클린턴의 지지자들이 왜 거기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속적인 트윗은 매우 분노에 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근들은 바로 이 트윗이 멀러 특검의 파면의 전초전이 아닐까, 그런 것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트럼프의 태도에 대해서 경고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작 민주당 의원들이 아니고 공화당 의원들이었습니다. 공화당 중진인 린지 그램 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 만일 그대가 특검을 파이어한다면 그것은 그대의 대통령 자리의 종말의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엄중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특검이 독자적으로 자신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방해하지 말아라 라고 역시 경고를 했습니다. 그 밖에도 몇 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공개적으로 트럼프에게 경고를 보냈습니다. 트럼프가 지금까지 금기를 깨고 처음으로 말러 특검의 이름을 확실하게 거명을 하면서
지난 주말 동안 2번이나 그를 공격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몇 가지 이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트럼프가 국무부 장관, FBI 부국장의 해고를 강행했는데 또 그 밖에 그의 안보수석, 비서실장, 법무장관, 주택장관 등의 이름이 거명됐는데 이들 중 대부분이 쩔쩔매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용기를 얻었다.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특검이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의 재정기록 제출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트럼프의 소위 레드라인입니다. 그가 내 가족 또는 나의 재정 상태는 건드리지 말아라 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나의 최정선이다 하고 경고를 했는데 이 최정선을 넘어섰다는 데에 대한 분노의 표시다.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트럼프의 변호인 측들이 이 러시아 수사는 곧 끝나게 될 것이다 이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에게 보고하기를 처음에는 작년 땡스기빙 데이에 끝날 것이다. 그 다음엔 크리스마스 데이다. 뉴이어스 데이다. 이렇게 계속 보고를 했는데 그러나 특검에 하는 것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감이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의 참을성이 소진됐다. 그런 이론도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특검의 목을 직접 치지는 못합니다. 법무부를 통해야 되는데 지금 법무부 장관은 러시아 수사와 관련해서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낸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손을 댈 수가 없고 부장관인 라드 로젠스타인이 해야 하는데 그러나 그는 바로 지난주에 나는 특검 인사는 안 하겠다. 그리고 만일 하라고 그러면 내가 나가겠다. 그런 태도를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석 레이첼 브랜드의 업무가 되는데 그녀는 이미 지난달에 사임을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면 인사를 할 사람이 사실은 마땅치가 않습니다. 트럼프가 지난해 6월에 말로 해거를 결심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당시에 화이트하우스의 법률수석이었던 도널드 맥가니 사임 위협을 해서 무위로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이 앤드루 맥케이브 FBI 부국장 정년 은퇴 28시간을 남기고 세션스 법무장관이 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20년 근속연금이 이제 날아가게 생겼는데 이 맥케이브가 트럼프와의 대담이라든가 만남에 대한 노트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마치 그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이 메모해놓은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FBI를 떠나면서 그 메모지를 남겨놓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메모가 지금 특검의 손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메모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제 앞으로 곧 알려지겠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미리 선수를 쳤습니다. 그 메모는 페이크 메모일 것이다. 그렇게 트윗을 했습니다. 대통령과 관련된 러시아 2016년 선거 관련 조사 하원에서는 이미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상원에서는 조사가 계속되고 있고 특검의 조사도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그의 측근들의 말을 듣고 잠잠해질는지 또는 칼을 더 휘두를 것인지 이번 주 중에는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3월 19일) 월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어제 또다시 소포 폭발 사고가 일어나 20대 남성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오스틴에서는 이달 3건의 소포 폭발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해 소포 폭탄 범인에 대해 $11만 5천 달러의 현상금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폭발은 앞서 3건의 폭발이 모두 오스틴 동부에서 일어난 것과 달리 멀리 떨어진 남서부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폭발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폭발 현장 인근 주민들에게 외출하지 말고 집안에 머물 것을 권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로버트 뮬러 특검을 결국 해임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오전 뮬러 특검을 비롯해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 앤드류 맥케이브 전 FBI 부국장을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은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 중인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에 대한 해임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뉴햄프셔주에서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남용을 막기 위한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계획에는 오피오이드 중독에 대한 치료 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최초의 응급구조 요원들이 오피오이드 중독자들에게 치료약물을 주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지자들이 주장했던 것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또 법무부가 현행법에 따라 일부 오피오이드 불법 거래상들에 대해 사형을 구형할 수 있도록 하는 사법 조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득표율 76.67%로 압승을 거두며 4선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언론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9.8% 개표 기준 푸틴 대통령이 76.67%를 득표했다고 밝혔습니다. 파벨 구르디닌 공산당 후보가 11.79%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중국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서로 축전을 주고받으며 우위를 과시했습니다. 페이스북이 지난 2016년 대선에서 페이스북 가입자들의 데이터를 수집해 트럼프 선거운동을 도운 데이터 회사 케임브리지 어널리티카의 페이스북 플랫폼 이용을 금지했습니다. 또한 페이스북 현직 연구원이 케임브리지 어널리티카의 트럼프 돕기를 지원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케임브리지 어널리티카는 2016년 대선 당시 페이스북 5천만 가입자의 정보를 빼내고 가입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트럼프 선거운동을 도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헌정 사상 네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입니다. 검찰은 중대 범죄인 데다 증거 인멸의 가능성도 높다고 영장 청구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예비선거 하루를 남기고 각급 선출직 후보들이 오늘 미결정 표를 얻기 위해 투표인 동료에 나섰습니다. 주지사 후보들은 오늘 이른 아침부터 시카고 남부 지역 등에서 표몰이 운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들은 주요 지역의 교회와 쇼핑몰 등지를 돌면서 지지표 얻기에 분주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예비선거 투표는 내일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계속됩니다. 먼덜라인 외진 도로에서 나무와 충돌해 부서진 차 안에 있는 남자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어제 하이커들이 윈체스터 로드 부근에서 나무와 충돌에 대파된 차를 발견했는데 이 안에 숨진 남자 사체가 있었습니다. 셰리프는 숨진 사람이 4일 전 실종 신고된 76세 남자와 동일인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닥터를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선 후에 실종됐습니다. 로욜라 남자농구팀이 이번 주 목요일 NCAA 16강전에서 네바다 대학팀과 겨루게 됩니다. 1, 2차전에서 이긴 로욜라 대학팀은 1985년 이후 처음으로 16강전 스윗 16전에 진출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다 차차 구름 많은 맑은 날씨 보이겠고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45도, 밤 최저 28도.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은 오늘보다 낮겠고 낮 최고 38도, 밤 최저 29도. 수요일 흐리고 낮 최고 39도, 밤 최저 25도. 목요일은 맑은 가운데 다시 낮 기온이 5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47도, 밤 최저 30도입니다.